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하루 만에 반락했는데요.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작용한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보 전진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어제 시장이 조금 빠졌지만 잠깐 숨 고르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제장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전일장 복귀하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까지 체크하고 가시죠. 코스피가 26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16.29포인트, 0.62% 하락하면서 2609.50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으로 88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업의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냈는데요. 외국인이 3,595억 원, 기관이 787억 원 순매도, 반면 개인은 4,308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16억 원, 기관 118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은 2,295억 원어치를 담았습니다. 하락 안정되나 싶었던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위축시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전 떨어진 1,282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0.84% 약세로 71,200원에 장을 마쳤고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이 일부 보유 지분을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는 소식에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4.59% 하락하며 종가 56만 1,0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3.45% 하락해 11만 4,800원에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13% 약세였습니다. 반면 LG화학은 1.21% 올라 75만 2,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6위에서 10위권에서는 기아만이 0.86% 오르며 시총 순위가 1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종가는 82,3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에코프로 형제가 어제도 오르면서 지수를 지지해줬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38% 강세로 26만 7,000원, 에코프로가 4.32% 올라 급락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는 전일 77만 2,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67% 약세, LNF가 3.02% 하락했고 JYP엔터는 강보합으로 종가 13만 6,1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와 수주산업 테마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방산 섹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르면서 수주 기대감이 커진 데다 방산주 2분기 호실적 전망까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졌고요. 건설 기계와 건자재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담당 관료의 한국 방문으로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제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건설 기계 업종, 최근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난 덕분인데요. 앞서 미국이 지난 2021년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36조 원 분야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통과시켰었죠. 2022년 민간 공공 비주거용 건설 지출을 감안했을 때 올해 비주거용 건설 지출이 2022년 대비해서 약 21.2%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북미 비주택 부문에서의 건설 장비 수요가 올해도 견조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고요. 이에 더해서 광산 채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6배 이상의 광물이 필요한데요. 교보증권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광산 채굴 수요 역시 장기간으로 확대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땅을 파야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기계 업종의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종 내에서는 탑픽으로 HD현대인프라코어를 꼽았는데요. 전일 HD현대인프라코어 0.52% 약세로 종가 11,540원이었고요. HD현대건설기계는 3.4% 오르며 마감가 73,000원,
두산 밥켓이 0.17% 약세로 6만 30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 섹터입니다. 화학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현재 플라스틱 스프레드가 4개월 연속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 플라스틱 소비 역시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나투자증권은 플라스틱 마진이 2019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만큼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일부 중국산 플라스틱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증설 규모가 제한돼 있는데 이 전체 증설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2025년 이후에 예정된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만약 건설 경기가 빠르게 회복한다면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화학주 전일장 주가 상황도 체크하고 가시죠. 어제 화학주에서는 애경케미칼이 13.4% 급등하며 종가 26,650원이었고요. 롯데 정밀화학 6.83% 올라 67,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태경케미컬이 5.92% 강세로 15,560원, 효성 첨단소재 3.83% 올라 487,500원에 마감했고 대환유화까지도 3.75% 오르며 15만 2천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건설기계와 화학섹터 업황 체크했습니다. 그럼 화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죠.